UFP는 많아. 뒤에 붙은 사람들. 오셨어. 잠시 후에 전남 도립미술관 김선주 초대전 개막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테이블이 있는 자리로 귀빈 여러분께서는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지금 꼭 확인하셔서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선주 초대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 전남 도립미술관 김선두 초대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여수 MBC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은 전남시대를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김영록 전남도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강효석 문화융성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김선두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찬규 학고제 갤러리 대표님 참석하셨네요. 최조래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일 포스코 부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필규 제이스칼텍스 여수 예울마루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재우 광양기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 연이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천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환 전 고려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환순 교동미술관 관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주종근 갈라스 칼리지 교수님 멀리서 오셨네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죠. 박영성 신시컴퍼니 뮤지컬 감독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또 여러 훌륭한 작가님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손현실 작가님, 김근중 작가님, 정종미 작가님, 정현주 작가님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호신 작가님, 김형기 작가님, 이동환 작가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로 환영할까요? 곽형수 남포미술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재해 안상철미술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가운데 쪽에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마동욱 작가님, 강훈 작가님, 정광희 작가님, 김일권 작가님, 박치호 작가님, 권승찬 작가님 와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김남수 광산뉴스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대원 수피아미술관 관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박수 보내주시죠. 최익진 중앙대 한국화학과 동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승리 행촌미술관 관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귀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도 20개 정신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김선두 작가 초대전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효석 문화융성 국장님께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기념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융성국장 강석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지사님께서 당초에는 참석할 예정이셨는데 연말에 또 급한 또 업무 현안이 계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담당 국장이 대신해서 지사님 인사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도 20개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의 미학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김선두 초대전이 전남 도립미술관에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개막 행사에 김선두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 초대전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서고 계신 전남 도립미술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최두리 회장님, 서스코 박종일 부소장님, 주식회사 방향기업 황재우 회장님, 그리고 여수 외울마루 박필규 관장님,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자리에 대단히 귀하신 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들 관장님들, 우리 박명석 감독님, 그리고 교수님들, 우리 작가님들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도립미술관을 전 국민이 찾는 문화예술 명소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이지호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두 작가님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시고 고향의 자연과 삶의 기억을 바탕으로 40여 년간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탐구해온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화가이십니다. 특히 1984년 중앙미술대전 대상 수상을 계기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시면서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꾸준한 창작과 호학 양성으로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번 전시는 남도, 누린 풍경, 아름다운 시절 등 작가의 주요 연장을 통해 고향의 기억과 삶의 체험에서 출발한 김선두 예술의 깊은 사유와 조형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한지인 장지 위에 색을 수십 번 쌓아 올리는 작업은 단순한 기법을 넘어 시간과 수행이 축적된 예술이며 그 속에서 세계의 흔적과 고대 숨결이 만나는 김선두 작가만의 핵심 미학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통해서 금년까지 4일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도 20개 정신과 예술적 전통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함으로써 수묵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에도 한국 수묵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예양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남도 예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전시가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의미 있는 예술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김선두 작가님의 앞으로 예술 여정에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강효석 국장님께서 기념사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축사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축사는 김민환 전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실게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할까요? 김선두 교수 장은 선배됩니다. 또 임근태 감독 네 분이랑 서울에서 가끔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앞으로 불러낸 것 같습니다. 선두, 이름이 이제 선두십니다만은 참선한다고 할 때 그 선자, 거기에 머리두자를 붙이면 그 선두는 수도승 우두머리 수도승을 선두라고 합니다. 김선두 교수를 볼 때마다 저는 늘 그 우두머리 수도승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화의 어떤 그 맥을 붙들고 다양한 실험을 그야말로 수도승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늘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찰나적 돈수 그런 그 한 단계 도약을 거쳐서 이제 김선두 교수가 그야말로 한국의 피카소로 이제 이렇게 평가받을 그럴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가면 언젠가 피카소를 일컬어 프랑스의 김선두다 이렇게 할 날도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선두 교수 정진을 이제 부탁드리면서 박수로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한 교수님께서 아주 따뜻한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인사 말씀을 주인공으로부터 드릴 텐데요. 우리 김선두 작가님을 보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림 그리는 김선두입니다. 김민환 교수님께서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여기 그란에도 지금 오늘 좀 어질어질한데 더 좀 어질어질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전 날씨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조금 그냥 말하려고 했는데 떨릴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좀 써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좀 써본 것입니다. 네. 제가 처음 부모님이 계시던 서울로 올라간 해는 1971년이었습니다. 고향 장흥에서 안행버스와 열차를 갈아타며 14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시간만큼이나 먼 길이었습니다. 당시 장흥은 교통과 정보에서 빗겨난 곳이었고 그 여정은 어린 나에게 하나의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오지의 환경은 화가로서 살아가기에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한 지 50여 년 만에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한 작가로서 뜻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떠났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화는 명칭만 남고 실체는 없다는 장르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나의 40여 년 작업 역시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다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대 미술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재래에도 개념이 요구되는 오늘의 현대 미술에서 한국화는 오히려 강한 가능성을 지닌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목, 분체가 지닌 가능성은 그 자체로 신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화는 오래된 형식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쓰이지 않는 언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나는 다시 작업의 출발선에 서고자 합니다. 외롭고 힘든 밤길을 걸을 때 꿈이라는 보름달을 벗어나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깁니다. 고향에서 출발한 나의 그림은 이 남도의 뿌리를 두되 그 안에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화라는 이름에 스스로 가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로 남고자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제 전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시를 마련하고 멋지게 꾸며주신 이재호 관장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김세령 하계사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디 있어요? 네. 어떠시고요? 감사드리고요. 그 유수강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전시 도록은 후도록으로 나올 텐데요. 그 전시에 평문을 써주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예술적 동기이자 동반자 우리 중앙대 한국학과 교수 김백균 교수님께 특히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선주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주요 내빈 여러분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VIP석 근처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후에 전시 관람으로 오늘 개막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비빈, 내빈 여러분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얼굴이 가리지 않게 잘 사이사이 서주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 왼편으로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맨 뒤쪽에 계신 분들, 네, 저쪽 뒤쪽으로, 네, 끝에 계시는 분, 네, 우리 교수님도 관계자 여러분 좋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 머리에 가리지 않게, 예, 더 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더 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사진 작가님 괜찮을까요? 네, 기둥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찍히니까요. 네. 네, 작가님, 예, 한 분 더 모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김민 사장님. 자, 다시 앞쪽에 카메라 보고, 네. 저쪽 편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서 저쪽 편으로. 거기 계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앞쪽에 카메라 보고 다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죠. 하나, 둘, 셋. 네, 손 하트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손 하트 우리 관장님 하셨으니까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됐을까요, 작가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시 관람으로 이어집니다. 해설엔 김선주 작가님 그리고 김세령 학예연구사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전시 관람 이후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과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초대전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성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전남도립미술관은 꾸준히 남도 20개 정신을 계승한 현대미술 작가들을 연구하고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가님은 한국화, 잘 아시겠지만 한국화를 근 45년간, 45년여간 지속해온 작가님이신데요. 장지 기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기법을 갖고 계세요. 이 기법 자체는 작가님께서 실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저는 전시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로 들어오셨을 때 가장 큰 대형 작품, 밤길이라는 작품인데요. 파란 작품 보셨죠? 그 작품 또한 이번 전시
전시의 신작이고요. 이번 저희의 출품된 작품은 지금까지 작가님께서 수많은 전시를 하시면서 많이 출품되지 않았던 미공개 작들과 신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섹션의 제목들은 실제 작가님이 쓰셨던 시와 글에서 발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작가님이 어떤 길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작가님께서의 한국화에는 어떤 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전시를 들어가시겠습니다. 1전시장 모든 길이 노래더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그 데뷔 초기작 작품들입니다. 저는 데뷔 초기작은 인물로 처음에 그 중앙미술대전에서 퓨어리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점이 80년대 중반의 작품들입니다. 그 화미술관에서 그 중앙미술대전 작품도 가져왔었는데 아마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좀 그게 없었고요. 저는 그때 요 지금 인물들에서는 뒷전의 삶이 지니는 강한 생명력을 주제로 그때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커스 시리즈를 많이 그렸는데 그 서커스는 한참 그 국민들의 어떤 오락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다가 영화나 텔레비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물러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80년대 중반에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뒷전의 삶이 지닌 어떤 그 강한 생명력에 제가 매력을 느껴서 요 서커스 시리즈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시골 출신이 서울에서 적응 못하면서 많이 방황을 했는데 그때 그 제사하던 시절에 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뭐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 무지개색 그 우산은 나의 꿈이고 화가 되겠다는 꿈이고, 요 길은 외길인데 오직 그 좋은 화가가 됐다는 어떤 그 인력으로 꿈을 의지 삼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이제 그린 거고요. 이쪽은 이 인물을 하늘을 긁다가 이건 정말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더 나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이 남도 시리즈인데요. 다행히 그 김대정선이 우리나라 그 진경산수를 대표하는 화가신데 저한테는 다행히 전라도에 안 오셨어요, 그분이. 이쪽 이북지방하고 이제 서울 인근에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당시 어떤 제 80년대 젊은 감각으로 우리 남도의 진경을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린 게 이제 이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목이 신동 북축인데 끊임없이 제가 수묵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묵은 우리 동양 미학의 어떤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묵 실험을 해왔는데 한국화 하는 목에는 타자다의 색이 있다라는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목 속에 색이 있으니까 그럼 목을 안 쓰고 색만 써가지고 수묵이라고 하면 어디 가자 해석한 게 이런 점. 그래서 여기는 먹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이 있던 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을 먹이고 한 40원 먹인 종이거든요. 여기에 먹으로 그리고 먹을 칼로 버려내버리고 그 뒤에 이런 색깔을 넣어서 사실 먹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꼬라지로 뒤에서 이런 책을 먹인 종이를 뒤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백 꼬라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군데군데 보면은 조금씩 먹자국이 있긴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공동 작업을 해오시면서 중간에 2000년대 초반에 남도 고향 속산 일기라고 해서 김영삼 시인과 이청준 소설가 작가님과 같이 전남 장흥과 해남, 강진 등 본인의 고향을 본인의 길을 걸으면서 땅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그런 문학 기획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작가님께서 이름 모르는 들고를 발견을 하시고 그게 예뻐 보이셨는지 스케치를 하던 도중에 한 아침이 와서 그거의 달걀이꽃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청준 소설가와 그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그게 또 작가님의 시로, 한 편의 시로 완성이
시들은 중간중간에 작가님들의 시가 벽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작품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그리운 작품들과 지지하는 꽃, 싱그러운 폭죽, 그리고 납별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 설명은 작가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제 작품 소개는 크게 인물화, 그다음에 정경상수, 그다음에 꽃 시리즈 것들이 많은데 그때 외에도 뭐 신청문이라든지 마을 연합 시리즈 같은 것들인데 사실 그 세계가 가장 굉장히 소외됩니다. 아까 뭐 문학 이야기를 해서 사실 아까 통일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싱그러운 북쪽이거든요. 20년대 학부제에 제시되었는데 저기 보면은 우리 장에 가면은 한꽃이 그 만개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보면 저기 보면 한꽃의 사이 하나 보다 있죠. 그 싱그러운 북쪽은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2003년도 이청준 선생님 소설가 그 세대를 갔는데 화분에 저 한꽃이 이렇게 하나 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한꽃 새싹이라고. 한빛꽃은 되게 좀 꽃이 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또 슬픈 전설들이 많잖아요. 근데 청소년 한빛은 야 저렇게 대차게 올라오구나. 그래서 그 순간 딱 느낀 게 꽃은 돼지가 쏘아준 북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반의 북죽을 형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생화들인데 땅에서도 정말 꽃 피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피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빵 터지는 순간은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스님들이 이게 면역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어떤 순간. 이 판소리 그 창자 명창들이 수많은 덕공을 통해서 꿈을 아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학교제에서 이제 푸른 날이라는 주제로 전시됐는데 같은 뭐 연작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목이 이제 그 서정재 푸른 날에서 했는데 우리 김병현 선생님 아까 보는데 그걸로 같이 전시 제목을 했다. 그 시에서 보면 푸른 날이 절경을 의미해요. 단풍도 절경을 의미하고. 근데 이거는 절정 뒤에 오는 또 하나의 허무의 또 다른 얼굴이 돼요. 절정은 개화가 딱 되는 순간은 지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우리 삶이 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꽃이 잘 피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믿음에 보내 세상이 더 피고 하는 순간에 그런 원리를 삶이 작동을 하는데 요 지금 지지하는 꽃이 사실은 또 그런 동양의 노장의 순환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는 그 정읍의 김영환 고택의 그 한옥의 벽인데 원래 이런 지금 꽃이 그려져 있지는 않는데 사미나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그 한옥 전시 때 이 꽃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꽃을 그리게 된 모티브는 저쪽에 보면은 100번짜리 저 작품이 우리 동네 성동 구치소 달별에 그려진 벽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돌 김영옥 선생의 노자가 옳았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기서 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사상은 종교나 사상은 사막에서 이렇게 발원이 돼가지고 이 모래폭풍이 한번 확 들어오면은 풍경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삶에 어떤 있는 것들은 다 꽃이라고 생각해요.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삶 밖에다가 영원 불변한 거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동양은 계속 순환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걸 보면은 제가 성동구치소 앞을 제가 한 15년 정도 살면서 계속 지나다니거든요. 작업실 갈 때.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 저 벽가고 그대로 쓰여지지 않고. 근데 그 앞에 뭐 맨드람이나 달걀이나 옥자마나 애들은 피고지고 하는 게 어떤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딱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이미지로 다가와서 이 지금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그 주제로 그린 것입니다. 다음 하실까요? 네, 이곳 세 번째 장은 사람다운 길은 곡선이라야 한다라는 제목의 파트입니다. 작가님께서는 느린 선의 미학을 통해서 본인의 한국화의 서사를 그려오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길인데요. 여러분이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길에서는 작가님이 고향 서울에 지금 사시고 계시지만 내려오면서 장으로 내려오면서 후간의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목적만을 취하고 있는 아주 빠른 길과 여기는 구비구비 가지만서도 완연한 풍경을 볼 수 있는 느린 곡선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느린 풍경 그리고 별을 보여드리기나 아니면 낙별, 장수 이런 긴 시리즈를 그려오셨는데요. 여기에도 작가님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작품들이 숨겨져 있으니 작가님께서 그 작품 설명을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구사하고 있는 지기권 저희 의사님 일남 이종원 선생님한테 제가 성한 때 처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그걸 판별해서 또 여러 가지 전주에서 좀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법은 특징이 발색법이 있는데 색을 약간 쌓는 거예요. 한 30에서 50번 정도 많으면.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우리 그 남도 김치에다가 이렇게 꼭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맑게 수목을 해서 맑게 채색한 거예요. 저것도 한 30에서 50번 바른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중간적인 게 이쪽 방칠 작업을 놨습니다. 조금 이렇게 먹으로 쳐놓고 한 중간 농도 정도 이렇게 바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게 우리 그 전라도 누군김치 있죠? 한 3년 정도. 근데 저거 보면 굉장히 색깔이 강한데, 두껍게 바른 유화로 차이가 있어요. 유화를 저렇게 강하게 바르면 튀어나오고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장기법은 제가 한 30번에서 50번 색을 담궜기 때문에, 숙성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강하게 탁 오는데, 또 이렇게 보면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룽김치가 맵긴 한데 입이 화끈거리진 않잖아요. 그거랑 적절하게 비유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먹으로 해서 계속 여추먹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저기 우리 김백균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우리 한국화가 이제 나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낡은 방식으로 새롭게 옛날 전통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한국화의 문제를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의 어떤 미각이나 감각을 가지고 다른 미디어로 자유롭게 보여요. 주제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작업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다부터 저 뒤에 그림들을 보면 우리 수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현대 공원을 발견하고 촌스럽지 않은 그런 그림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보면은 한국화를 한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화 안에만 안 갖추면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떤 주제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국화는 절대 어떤 단점이 아니다. 하나의 또 다른 식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술계 구조를 보면은 서양화나 조각을 했던 친구는 절대 한국 안 합니다. 우리 스파게티 가면은 그냥 국수 하나에 간단하잖아요. 피클이나 뭐 이렇게 하나 뭐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한식 차리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게. 유화 하나 그리면 팔레트 하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작업실 이 바닥 전체가 팔레트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발라야 돼요. 그 방법을 못한다는 거지. 식탁에 편하게 하라. 근데 장기 입고 했을 때 꼭 피하는 데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 자체에 약간 힘이 있는 이거는 철조망 보르스마에는 저거는 사실 뭐 채색 공수 했으면은 다 알아가지고 뻗은 그 털만 가운데 털만 남아요. 그걸로 그린 것이고 그 부채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성동구에서 그 강렬하게 철조망인데 저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남도 창이네 아니면 흑인 브루스막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처음에는 딱 직선화되어 있었겠죠. 첫째만 빠시와 정확한 간격으로 했을 때는 음악이 없었는데 성동 구천소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저게 삐뚤어지고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생겨나고 철조망 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리듬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느 쪽 그림은 GP 제가 상당한 GP가 되는 비엔제 전시인데 그래서 저 철조망이 그냥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40년에 그 세월이 만드는데 아스키아 목소리에 음악이 있는데 그 느낌을 아주 비싼 좋은 붓으로 그리면 그 느낌이 안 나요. 다 통가지고 그 남은 가운데 남은 쪽을 딱 그리면 자연스럽게 갈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으로만 해야지 저게 나오는 거예요. 유학원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화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하는 사람들은 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달라스의 주정훈 선생님한테 유화를 한 20년 정도 배운 지 오래됐는데 가끔 제가 유화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주정훈 교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달라스야 이제 대가십니다. 통하는 게 많아요. 진짜 통하는 게 많아요. 저분도 그냥 굿이다, 오직 굿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스모카가 동양한 거에 틀려 생각하는데 그는 스모카의 미학이 절대 먹에 있지 않습니다. 먹은 그냥 질려야 돼요. 사실 굿에 있어요. 굿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먹에 있지는 않습니다. 문학평론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청준 소설가님하고는 30여 년간 그림 작업을 같이 협업을 해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의 서편제, 선악동 나그네, 이어도 병신과 머저리 이런 소설들의 표지화를 직접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화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청준 선생과랑 함께 했던 아카이브 시리즈들이 같이 있고 실제 발간했던 책들이 옆에 있으니까 책들도 같이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모라가 크게 있는데요. 아마 이 이모라의 주인공과 아까 제가 봤을 때 참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김영선 대표님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고요. 한경구, 박명성, 이말년, 추신수, 선동열 네, 이렇게 같이 이모라 시리즈도 같이 있는데 이거는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의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는 작품은 선생님의 장춘 시리즈 30m에 달하는 장춘 시리즈를 디지털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어 영상 작업인데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 사람이 같이 있는데 큰 산, 능선 아래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작품도 공간을 간다의 음악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물한 드로잉 작업 연구하셨던 곳,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추석, 아까
모르겠지만 취하선 영화에 최민식 배우의 배역을 실제 오원 장승업을 배역을 하셨는데 그 작업들이 같이 실제 원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방에서 끝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교사도 하시다가 이제 하나로 길을 가셨는데 시골에서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사를 그만두면서 하나로 길을 들었을 엄청 싸웠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 시끄러워. 밥상에서 그냥 또 몸으로 그냥 아버지를 그리고 저는 우리 고향 친구들이 생각해서 엄청나게 적응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저는 아버님 고생을 대신해가지고 저는 편하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은 정말 또 영광도 넣고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리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떨어져 살았는데 그때 아버님 그 말만 들었지 사실 2, 3년에 한 번 정도 벌가 말고 했어요. 아까 14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게 이렇게 떠나서 고향에 가는 거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저쪽 어느 쪽 그림이 저희 아버님 추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그때 한 3학년 때 봄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마을 제각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아버님이 엄마에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구경만 하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1시간 정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럼 먼 산에서 이렇게 그 비둘기 우는 소리가 오는데 그때는 꿀벌 소리가 들리고 동백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만큼 거의 생사를 넘나들다 요양차고 쳤다고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하와이에 키우는데 저 사진은 아버님이 그 부천에서 입선하셨죠. 우리 작은 할아버지랑 찍은 기념사진이 있는 걸 발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70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생각이 굉장히 나네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창현 선생님은 대단한 선수가시고 더 오래 살았으면 노벨상도 충분히 받았으면 문화선진인데 2003년부터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누군가 꼬라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총 130여 년이 되더라고요. 그 기간이 가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이제 선생님하고 작업 수행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문학과 시선사에서 전집을 내시라고 해가지고 사후에 제가 34점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저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아선에서 이번태 감독님의 하고요. 왼쪽 그림이 치아선 보시면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배들이 없을까 하시는 그림이죠. 그때 소개했던 그대로 지금 그 독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친식 영화 친식을 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아래 그 영상이 나오는데 저 남쪽에 그 친식이가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천재와 신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 그린 장면에서 나오는 원숭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핵시리즈인데 아까 그 신동 국수처럼 같은 주제인데 인물화예요. 그런데 스포츠스타나 저기 연예인들 보면은 이 시대가 결정적인 심리적으로 참 아름다운 거고
그런데 아까 그 신청한 박명상 대중학교로 다 연예인. 그런데 박 대표도 보니까 나중에 영국인이더라고요. 사실은 영국인인데 나중에 이제 뮤지컬로 됐는데 그 설경호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잠깐 한 달 정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근데 도와주는 같이 공연에 인연이 있고 이말년 씨는 또 경주에 가서 또 제 그림 보고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예요. 인스타에 이 친구랑 같이 사진 찍는 걸 올렸더니 보통 내가 올리면 한 많이 봐야 한 300명, 400명 뭐 이렇게 와서 보는데 이 친구 올렸더니 85만이 와서 봐. 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본 사람만 그러게 되더라고요. 여기 유명한 우리 신동님 우리 학고재 대표님 아드님이 또 스포츠 매니저를 하는데 그 친구 소개로 또 박명상 대표도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저기 직접 또 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그 글씨 스케줄은 전부 본인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예주 추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2017년도 전남 수비엔날레 플레이오프 때 한 작업인데요. 그때 그 이승리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숙제를 줘가지고 30m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래요. 전남의 여러 풍경들을 한 화면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문화의 풍경입니다. 양축, 김범이라는 건데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욕심을 내었어요. 그 중국에 가면은 한국망의 부춘상 거도가 유명한데 내 나름대로 한번 그 범나의 기강을 그려보자 했는데 마침 그 장춘이라는 해남에 그 마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김대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범나의 김범이라는 분도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품 싹 걸어보면 다이어트는 못 걸으니까 영상으로 선보여야 되겠다. 근데 영상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람들이 많은데 저걸 나중에 좀 움직이게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아이들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시골에서 그 아랫버스 있죠. 옛날 부탁거리는 피부장으로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버스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난또 풍경, 봄날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 시리즈는 좀 한번 재밌게 계속 해볼 작품. 장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화와 실험을 해주셨는데 저는 작가님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셨거든요. 그냥 이 한국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한국을 벗어나도 한국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